지난 주말 광주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를 두고 국회에서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야당은 선을 넘은 것이라고 비판했고 여당은 표현의 자유라고 맞섰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전남 지역의 건설 경기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건축이 멈춰서고 있습니다. 1조 8천억 원대에 이르는 광주 신가동 재개발 구역이 다초 위기에 놓였습니다. 건설업체들이 몸을 사리면서 조합 측이 새 시공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 지하철 공사장 인근의 건물이 크게 기울어 사실상 철거가 불가피해졌습니다. 기울기 측정 방식은 지침과 달랐고 사전 안전진단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지난 주말 광주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를 두고 국회에서도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80년 5월 계엄군에 의해 수천 명이 죽거나 다친 광주에서 쿠데타를 옹호한 것은 선을 넘은 것이라고 비판했고 여당은 표현의 자유라고 맞섰습니다. 이영길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광주 금남로는 경찰 차벽을 사이에 두고 둘로 나뉘었습니다. 전국에서 몰려든 탄핵 반대 집회와 광주 시민 중심의 탄핵 찬성 집회가 한자리에서 열린 겁니다. 집회는 큰 충돌 없이 마무리됐지만 후폭풍은 거셉니다. 민주당은 5.18 민주화 운동의 본고장인 광주에서 불법 계엄 옹호 집회를 한 것은 광주의 비극을 조롱하고 민주화 정신을 모독한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 특별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법적 검토도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버스 타고 왔다가 버스 타고 사라진 떴다방 버스동원 집회였고 광주 집회를 가장해 내란 장사를 의도한 타락한 사기극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비판에 강한 어조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탄핵 반대를 외치는 시민들을 악마와 극으로 매도하는 것이 민주당의 민주주의냐고 되물었습니다. 또 광주에서만 탄핵 반대 집회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은 또 다른 지역주의이고 편가르기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화운동 성지인 광주는 안 된다는 발상 자체가 지역주의를 조장하는 것이고 편가르기를 조장하는 것이고 대통령 탄핵 심판이 장기화되면서 탄핵 찬반을 표현하는 거리의 집회도 점차 거세지고 있습니다. 극단적 대립의 정치적 상황이 광주를 중심으로 커져나가면서 현대사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 또 다른 상처가 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현장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 폄훼하는 신문이 배포돼 5.18 기념재단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지난 15일 광주 금남로 탄핵 반대 집회 현장에 배포된 극우 매체 신문에서 5.18 역사 왜곡을 확인하고 5.18 특별법 위반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해당 신문에서는 1980년 광주 시민을 내란범이라고 폄훼하고 5.18 가짜 유공자설과 북한군 투입설 등의 허위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광주 시민사회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 딥페이크 영상 논란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허용한 적 없고 이번 탄핵 찬성 집회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즉각 퇴진 사회대기업 광주 비상행동은 지난 15일 초청하지 않은 유튜버가 집회장 주변에 주차한 트럭 화면으로 문제 영상을 내보냈다며 시민 총궐기 대회에서는 영상에 상영된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민들의 문제 제기로 유튜버가 영상을 껐다며 그동안 성적 비하 발언이나 이미지 등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배제해왔다고 역설했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전남 지역의 건설 경기도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공급망 불안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했던 건축이 멈춰서고 있습니다. 고익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목포의 마지막 남은 대규모 아파트 건립 예정지인 옛 유달 경기장 부지. 면적이 43,000여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목포 원도심과 신도심 중간에 위치한 입지에다 현대 힐스테이트가 시공사로 정해지면서 분양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큰 곳입니다. 하지만 지난 2022년 사업 승인이 난 지 올해로 4년째를 맞았지만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거래 한파에 자재비 등 건축 관련 비용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행사는 연내 착공을 염두에 두고 분양 아파트에서 공공임대 아파트로 전환하는 방안까지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아시겠지만 계속 그렇게 좋지 않고 특히 지방 같은 경우에는 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분양으로만 생각을 했다가 지금은 뭐 임대도 같이 검토하고 있고 목포 주민들도 기다리시잖아요. 목포역의 인접에 역세권 개발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옛 교보생명 부지입니다. 1년 전 44층 주상복합 아파트와 200객실 규모의 하얏트 호텔이 들어서는 투자 협약까지 체결했습니다. 금년 6월경에 지금 착공을 목표로 국내 여러 군데 시공사와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사실은 그 분양 시기를 잡는데 저희도 지금 고민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 역시 불황에 빠진 건축 경기 상황에 착공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호황 국면을 이어가고 있는 조성 경기로 버겁게 버티고 있는 전남의 경제 상황. 경기 부양 효과가 빠른 건설 경기부터 살리는데 행정과 재정적 뒷받침이 시급해 보입니다. KBC 고익수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사업비 1조 8천억 원대 정비 사업지인 광주 신가동 재개발구역이 좌초 위기에 놓였습니다. 기존 시공사와 갈라선 조합 측이 새 시공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건데 부동산 침체가 계속되면서 건설사들이 몸을 사리고 있는 겁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4,700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서는 광주 신가동 재개발 사업지입니다. 해당 조합 측은 기존 시공단과 분양가를 놓고 갈등을 빚다 지난해 갈라섰지만 아직 새 시공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체 시공사 선정 입찰은 참여 건설사가 없어 2번이나 유찰됐고 이후 삼성물산과 협상을 시도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솔직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살고 나가고 싶어요. 우리가 솔직히 이제 단톡방에서 하는 말이 살아생전에 들어갈란가라 모르겠다란 말하면 가슴이 좀 아파요. 원자재 값은 치솟고 미분양 물량은 좀처럼 줄지 않으면서 새롭게 사업을 시작할 건설사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 시공단은 조합 측에 이주 지원비, 정지 작업비 등 지금까지 투입된 600억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문제는 대체 시공사가 나오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을 모두 조합원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현재 광주 지역의 재개발 정비 사업 16곳 중 착공에 들어간 곳은 계림 4구역 한 곳에 불과합니다. 경기 침체 속에 부동산 경기도 차갑게 식으면서 건설사나 재개발 조합 측 모두 관망세로 돌아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광주 같은 경우는 지금 인구도 줄어들고 있고 또 고령화도 진행이 되고 있어서 기존처럼 이제 대량의 주택 공급을 소화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물음표가 붙는 게 첫 번째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렸던 재개발 정비 사업이 지역 부동산 침체 장기화로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KBC 고울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추위가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담양 영하 5도, 광주 영하 4도, 여수 영하 3도, 목포 영하 2도 등 영하 6도에서 영하 1도 분포로 오늘보다 5도가량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목포 3도, 광주 4도, 광양 5도 등 3도에서 5도 분포로 예보됐습니다. 전남 서해안엔 오전 한때 약한 눈이나 빗방울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네, 얼마 전 광주 지하철 2호선 공사 현장 인근에 있는 건물이 크게 기울어져 사실상 철거가 불가피해졌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광주시는 문제 건물이 원래 기울어져 있었다며 공사와의 연관성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기울기 측정 방식은 지침과 달랐고 사전 안전진단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경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하철 공사 현장 인근 문제가 된 건물은 현재 앞으로 23cm나 기울어 있습니다. 기울기를 주기적으로 측정해온 광주시는 공사 기간 중엔 0.43cm만 기울었고 이는 관리 기준치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계측 방법의 오류로 측정값이 잘못 산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해당 건물의 기울기는 앞뒤로만 측정해 산출됐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으로는 측면 기울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전면 기울기 측정값에 오차가 생길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관련 지침은 건물 전후면과 양쪽 측면을 차례대로 돌아가며 4번을 측정해 오차를 줄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측정의 신뢰성을 좀 확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서 또는 서동 또 남북, 북남 이런 방향으로 이제 측정을 해줘야 정확한 이 현재 그 치마에 대한 그 기울기에 대한 이 계측값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오류 가능성이 큰 측정값에 대한 해석도 광주시가 자의적으로 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공사 기간 중 0.43cm 기울어졌다는 결과를 근거로 해당 건물은 공사 전부터 기울어져 있었다며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주장이 사실이라면 해당 건물은 이미 22cm 이상 기울어져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걸 반증합니다. 그런데 건물이 원래 앞으로 기울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광주시는 공사 전 해당 건물에 대해 사전 안전진단을 실시했지만 당시에는 기울기 측정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사전 측정을 하지 않았음에도 오류 가능성이 있는 수치를 근거로 광주시는 문제가 없다는 무책임한 주장을 한 셈입니다. 공사 기간 동안 이 건물에 대한 기울기 계측 방식이 적절했는지 그리고 사전 안전 진단은 제대로 이뤄진 건지 면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KBC 조경원입니다. 여수 산업단지의 한 나대지에 건축 폐기물 수천 톤이 묻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여수시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제로 건축 폐기물이 묻혀 있던 사실이 확인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수산업단지의 한 나대지입니다. 이 땅 소유업체는 지난 2022년 성토 작업을 위해 인근 공사장에서 12만 7천여 세제곱미터 분량의 토사를 반입했습니다. 공사업체와 협약을 맺고 들여온 토사였지만 2년 뒤 발견된 건 폐아스콘과 폐콘크리트 등 건설 폐기물이었습니다. 흙을 파다 보면 어느 정도 파다 보면은 불이 나오는데 그걸 자세히 보면은 콘크리트인 게 중간중간에 섞여 있었어요. 여수시가 반입 토사 중 230여 세제곱미터를 샘플로 조사한 결과 8세제곱미터 분량의 폐기물이 확인됐습니다. 전체 토사로 확대했을 경우 어림잡아 8,000톤에 달하는 건설 폐기물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이 토사를 받아온 곳이 지난해 건설 폐기물 4,800여 톤이 발견됐던 여수산단 녹지 공사 현장이었다는 겁니다. 이곳의 토사로 절반 이상 조성한 대체 녹지에서는 발암물질인 비소와 불소가 섞인 침출수가 흘러나와 사회적인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여수산단 인근에 조성된 대체 녹지에서 적갈색 침출수가 줄줄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이 침출수에는 발암물질이 섞여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수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토사를 제공한 업체를 건설 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광주 송정 오일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장사를 하지 못하게 된 피해 상인들에게 긴급 생계비가 지원됩니다. 광주 광산구청은 화재 피해 상인 지원 대책으로 중위소득 75% 이하 피해 상인들에게 긴급 생계비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화재로 시장 240칸 가운데 38칸이 전수돼 상인 14명이 복구가 끝날 때까지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담양의 한 호텔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신고가 접수돼 투숙객 등 2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오늘 낮 1시쯤 담양군 당하읍의 한 호텔에 설치한 폭발물이 2시에 터질 것이라는 신고를 받고 3차례 정밀 수색한 결과 폭발 의심물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폭발물 설치 허위 신고를 보고 신고자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연극계 후배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극단 대표가 피해자의 폭로 2년 8개월 만에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지난 2012년부터 수년 동안 후배 여성 배우들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55살 극단 대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대표이자 연출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남소방본부가 심리상담사 5명을 채용합니다. 이번 채용은 최근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 등 대형 재난 수습 과정에서 심리적 고통과 트라우마 등을 호소하는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추진됐습니다.
지원 자격은 1년 이상 심리상담 관련 직무에 근무했거나 3년의 연구 경력이 있어야 하고 오는 21일까지 접수하면 됩니다.